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2014년도 간평사 경제학 기출문제 36번서부터 40번까지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36번. 자, 경제성장 솔로 모형입니다. 솔로 성장 모형을 따르는데 저축을 증가시켰어. 근데 이게 지속적인 성장을 초래하지 않고 1인당 소득 수준은 올라가요. 저축을 하면. 근데 소득의 증가율 이거는 빵 이렇게 되는 거잖아. 왜 이렇게 되니? 라고 하면은요. 아시겠지만 이렇게 Y는 K 이렇게 돼 있고요. FK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있고 저축률이 이렇게 있다가 저축률이 올라갔다라고 할게요. S0 FK에서 S1 FK 이렇게 증가한 거야. 자, 이때 1인당 소득 수준을 살펴보는데 그게 이렇게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1인당 여기 나와 있는 소득 수준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 대응이 되었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대응이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인당 소득으로 표현을 했을 때는요. 1인당 소득 수준은 올라가는 거지. 여기에서 결정돼서 K0일 때 Y0가 되고 여기서 결정돼서 K1일 때 1인당 자본소득이 올라가면 여기서 결정되니까 Y1 수준 자체는 올라갑니다. 1인당 소득 수준은 올라가서 이게 수준 효과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1인당 소득 수준 자체는 올라가. 근데 여기 가게 되면 여기서는 어떻게 돼? 균제 상태에서는 다시 여기에서 나타낼 때는 델타 K가 빵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 가시죠? 이게 자본의 증가율이 없으니까 Y도 여기서 이제 스톱해서 멈추는 거야. 델타 Y도 빵 이렇게 돼서 사실 균제 상태라는 것은 이제 증가율이 더 이상 없고 안정적인 스테디 스테이트라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정상 상태, 안정 상태, 균제 상태 이렇게 된단 말이죠. 왜 이렇게 됩니까? 이거요. 자본의 한계 생산이 체감하니까 그런 거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함수가 규모의 경제 하에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를 나타내죠. 그래서 MPK가 점차 체감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수렴한다 이런 결론으로 나오게 됩니다. 컨버전스 하게 되는 결과로 초래하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답은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다음 볼게요. 자, 다음 37번 볼게요. 생산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그로스 어카운팅이네. 성장 회계 관련된 문제입니다. 성장의 원천이 무엇인가? 예, 그거를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생산함수에서 총 요소 생산성이 2%고요. 자본의 투입량이 10%, 그리고 노동의 투입량이 5% 이렇게 증가한다면 노동자 1인당 소득의 증가율, 여기 보시면 1인당 소득의 증가율로 해놨습니다. 여러분, 스몰 y가 우리는 1인당 소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1인당 소득의 증가율이다 그러면 y분의 델타 y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이거는 국민소득 이거에다가 노동의 요쪽에 나타나는 인구 증가율 요거를 빼주는 게 바로 1인당 소득의 증가율입니다. 자, 이걸 1인당으로 바꾸기 그렇고 그냥 요걸로 해서 바로 보시면 돼요. 여기 주어진 정보가 자본 투입량이 10% 변했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 전체를 우리가 변화율로 표현할게요. 얘는 저기 A의 증가율 더하기 여기 나와 있는 지수는 앞으로 내려가 0.7에다가 K의 델타 K 플러스 0.3 그리고 L의 델타 L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여기 주어진 값 볼게요. 총 요소 생산성이 2% 되어 있고요. 2% 자본의 투입량이 10% 이렇게 돼 있고요. 10% 이렇게. 그 다음에 노동의 증가율이 여기 보시면은 5%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2, 7, 1.5 이렇게 되니까 10.5가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소득의 증가율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10.5%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1인당 노동의 1인당 소득 증가율이니까 이거잖아. 여기 주어져 있죠. 10.5% 이렇게 된 거를 알아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 노동의 증가율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럼 이게 5%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10.5에서 5%를 빼게 되면 5.5%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5.5%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 38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번 네, 자국의 통화를 지속적으로 저평가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자, 자국의 통화를 저평가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약간 보시면 고정환율 제도를 상정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환율이 고정돼 있어서 환율이 올라가고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저평가, 평가 절하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환율이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저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요. 그럼 고정환율 제도 하에서 환율이 올라가게 되니까 근데 환율이 올라가면 사실은 안 되거든. 그럼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외환시장이 이렇게 있는데 원화와 달러가 있습니다.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고 원화의 가치가 저평가되려고 하면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달러를 흡수하고요. 흡수하고 원화를 공급해 줘야 됩니다. 원화를 공급을 해 줘야지 이게 달러가 자꾸자꾸 부족해지면서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고 원화의 가치가 저평가가 된다고요.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자국의 통화 공급이 증가한다고 그래서 감소하는 게 아니고요. 통화 공급이 증가하게 되고 자, 이 증가로 인해 가지고 LM이 우측 이동하는 거죠. LM이 우측 이동하면서 AD도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고요. 자, 그 결과 여기 나와 있는 국내 재화나 서비스 가격은 상승한다. 이거는 맞지. AD가 우측 이동하니까. 자, 통화량이 증가하니까 이자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LM이 우측 이동해서 이자율이 하락한다. 이것도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외환보유고가 고갈된다? 아니요. 여기 보시면 달러가 여기 중앙은행에 창구 속으로 달러가 많이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외환보유고가 고갈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풍부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애매하긴 한데 답이 그래서 3번과 4번이 다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39번 한번 봅시다. 자, 소규모 개방 국가인 A국과 B국의 통화량의 증가율이 각각 5%와 3%입니다. 자, A국이 통화량을 더 많이 증가시켰네. 그러면 이게 물가가 많이 상승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A국의 통화량의 증가율이 5%다 이렇게 되면 A국의 물가 상승률이 5%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B국은 3%고요. 자, 실질 GDP 증가율은 매년 2%로 일정하고 얘는 일정해. 여타 면에서도 두 나라는 똑같은데 차이가 나는 거는 뭐냐면 물가 상승률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B국가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균형값을 찾아보면 B국가는 3%인데 A국가는 5%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때 두 나라의 장기 균형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선 2번에 보시면 A국의 물가 상승률이 B국의 물가 상승률보다는 더 높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명목이자율은 이거 피셔 가설을 보시면 되겠죠. 피셔 가설에 따르면 명목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에다가 물가 상승률을 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실질 이자율 다른 건 고정돼 있잖아. 여기 보시면 실질 GDP 이런 것들 다 일정한 상황에서 얘가 올라가면 이 통화량이 증가하면 명목이자율도 상승한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A국의 명목이자율이 더 많이 올라. 그래서 B국이라 했으니까 더 낮을 것이다. 오케이, 맞아요. 자, 명목 GDP는 어떻게 돼? P 곱하기 Q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P 곱하기 Q, Y라고 쓸게. 이렇게 소문자로 쓸게요. 이게 대문자 명목 GDP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소문자를 실질이라 할게요. 명목 GDP. 자, 그럼 명목 GDP 증가율은 요거 P에다가 Y 실질 GDP의 증가율로 볼 수 있는데 실질 변수는 똑같잖아. 똑같은 상황에서 물가 상승률이 높은 나라가 당연히 실질 명목 국민소득도 높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1인당 아닙니다. 1인당 아니고 여기서는 실질 GDP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더 A가 높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물가가 올라가서 명목으로 나타낸 변수들은 값이 다 커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 이제 A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통화량이 많이 증가하게 되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당연히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근데 여기 보시면 장기 균형에서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무역 수지 관련한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수출과 수입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명목 변수가 이렇게 막 변하게 되는 건 실질 변수에 영향을 미치진 못한다고요. 그래서 실질 변수에 해당해요. 이제 취지는 뭐냐면 실질 변수는 이제 실질 환율 이런 게 변해야 되는데 그 실질에 영향을 미치는 건 없기 때문에 그 결과 여기 명목 변수만 변해서 뭐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흑자 적자 이런 거랑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것만 하시고 그 1번은 하지 마세요. 1번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환율과는 좀 약간 다르게 여기다 이렇게 표현했어. 두 국가의 명목 환율이다라고 하면은 A국 통화 한 단위와 교환되는 또 이렇게 출제되기는 좀 그러니까 그냥 뭐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세요. B 통화의 양으로 정의한다. 그래서 달러 한 단위당 뭐 그런 거죠. 달러 한 개랑 교환되는 게 원화 뭐 1000개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명목 환율 A국 통화 한 단위랑 교환되는 B 통화의 양. 그러니까 A가 미국이에요, 한국이야. A가 지금 미국이야. A가 미국 이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미국 달러 하나당 우리가 1000원 이렇게 아니 원화로 하면 1000분의 1 하니까 복잡하잖아. 그래서 B가 한국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좀 별로 뭐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1번도 뭐 이렇게 하락하게 되는 건데 그냥 5번으로 가시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2014년 문제가 좀 약간 뭐 이렇게 저렇게 꼬으려고 하다가 지저분한 게 좀 너무 많아서 이 정도 봐주시죠. 다음 40번 한번 볼게요. 자, 고정환율 제도에서 자본 이동이 완전하게 되는 경우 자, 고재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정환율 제도에서 정부 지출과 조세를 동일한 크기 균형 재정 승수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근데 장기 거시경제 균형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어. 자, 고재 변금 이렇게 되는 거니까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재정 정책이 효과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재정 정책이 효과적이니까 효과가 있다. 이렇게 끌고 가셔야 되겠어요. 근데 고재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효과가 없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자본 이동이 완전한 경우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선 첫 번째는 뭘 보셔야 되겠습니까 하면, 네, 이렇게 한번 보시죠. 자, 정부 지출과 조세를 동일한 크기만큼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해설에는 ADAS 모형만 나와 있는데 ISLM까지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BP 곡선, 먼델 플레밍 모델까지 이렇게 보려고 해. LM, IS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는 Y가 되고 여기는 이자율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여기는 단기 AS 곡선이고 AD 곡선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국민소득 이렇게 맞춘 거야. 물론 이거 옆은 맞추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왜냐면 축이 달라서 그래. 여기는 P가 되고 여기는 Y. 여기는 이자율이잖아. 이자율. ISLM은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자, 그럼 첫 번째 정부 지출과 조세를 증가시켰습니다. 동일한 크기니까 균형 재정 승수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균형 재정 승수를 생각하시면 승수로 IS가 우측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 그래서 IS가 이렇게 우측 이동합니다. 1번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럼 이자율이 여기 올라가잖아. 국민소득도 증가해. 폐쇄경제하에서는 이렇게 돼. AD가 그래서 우측으로 이동하겠죠. 우측 이렇게 이동합니다. 이렇게 AD가 우측으로 이동을 해요. 여기도 뭐 2번 이렇게 쓸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 물가도 상승하고 이런 것들 다 이루어지는 거 맞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요 점에서 A점에서 B점으로 왔는데 B점에서는 이자율이 국제시장의 이자율보다 더 높잖아. 여기가 이제 국제시장의 이자율이고, 자, 여기 보시면 요거 이자율이 이렇게 더 높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되니까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달러가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달러가 유입이 되고요. 유입이 돼요. 네, 어떻게 된다? 달러가 막 들어오게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환율이, 달러의 가치는 그치, 떨어지게 된단 말이지. 환율이 하락합니다. 자,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하락해서 외국의 물건 가격이 싸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순수출이 공간이 그러네. 수출이 감소한다고. 우리나라 물건이 안 팔린다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얘가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요. 요 3번 이렇게 쓸게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됐다가 이제 순수출이 감소하게 되면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GDP는 실질 GDP 자체는 그대로 불변이고요. 그래서 여기 정부 지출이 증가해서 이렇게 갔다가 2번 갔다가 다시 얘도 총수요가 원래 상태로 가요. 그래서 총수요량 자체도 보면은 어떻게 된다?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정부 지출, 순수출 이렇게 되죠. 이 상황에서 지금 정부 지출을 증가시켰단 말이야. 자, 그런데 잠깐 효과를 봤는데 이 순수출이 다시 감소하게 돼서 얘는 효과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소득도 그대로 가만히 있고 이자율이 변화가 없어서 얘도 가만히 있고 이러한 상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변동환율 제도에서 얘기한다고. 이게 변동환율 제도에서 얘기하게 되는데 환율제에서 이러면 아무 효과가 없어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가시죠? 자,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고정환율 제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고정환율 제도는 재정정책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고정환율 제도는 어떻게 되니? 한번 그거를 보도록 할게요. 괜히 둘 다 설명하려고 하다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 요거는 환율이 변하는 거잖아. 다시 여기 보시면
환율이 하락해서 이렇게.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무런 효과가 없어 이렇게 될 텐데 자 문제는 바로 뭐냐면 고정환율 제도라니까 고정환율 제도에서 어떻게 해요? 환율이 하락하면 안 되잖아. 그 환율이 하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중앙은행이 돈을 지금 달러가 자꾸 유입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달러를 흡수하고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통화량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그럼 LM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자, 살짝 여기다 그냥 설명을 다시 한번 이거 지우지 말고 한번 해볼게요. 자, 같이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변동환율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 본 것처럼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환율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상황을 얘기할 겁니다. 자, 지금 이거 두 개 그림 같이 그려봐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BP 곡선 있고 아까랑 똑같으니까 뼈대만 그릴게요. 여기 LM 있고 여기 IS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AS 곡선이 있고요. AD 곡선 이렇게 있습니다. 점점점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순서 한번 볼게요. 정부가 정부 유출을 증가했어. 우리가 아까 한 거랑 똑같아. A에서 B가 됐어. B에서는 어떻게 된다? 우리나라 이자율이 해외 이자율보다 이거이므로 달러가 유입된단 말이죠. 유입돼요. 자, 그러면 달러의 가치는 하락하게 되는 힘으로 작동하게 돼요. 이게 압력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건 이러면 안 된다니까. 환율을 유지해야 돼. 그래서 이거를 제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지금 달러가 많이 들어오니까 달러의 양이 많아지는 거잖아. 달러를 공급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많아지니까 이거 흡수하고 원화를 공급해야죠. 그래서 원화의 공급을 증가시킨다. 이렇게요. 자, 그러니까 이게 통화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LN 곡선이 우측 이동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로 하게 되면 IS가 우측 이동하면서 AD가 우측 이동했다가 그 다음에 AD가 우측 이동하니까 LM이 우측 이동하니까 다시 또 AD가 또 우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시겠지만 장기에 공간이 좀 그래요. 여기 상태에서 여기가 완전 고용 국민소득 수준이라고 하면 지금 상태가 과열돼 있는 상태잖아. 그래서 여기가 지금 과열돼 있는 상태라고요. 이렇게. 물론 이렇게 되니까 국민소득 자체는 이렇게 증가하게 되죠. 자, 근데 이제 통화량이 증가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가도 올라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아주 먼 장기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이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총수요 자체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우측 갔다가 이게 너무 남아 있네요. 아무튼 이건 변동환율 제도고 AS가 상방 이동하게 되니까 나중에 총수요 자체는 변함이 없고 실질 GDP도 변함이 없고 아무것도 변함이 없게 됩니다. 네,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IS와 LM이 이렇게 우측 이동하게 되면서 그로 인해 가지고 여기 물가는 상승하게 되고 그래서 명목임금도 상승하게 되고 이렇게 물가만 다 상승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순수출 자체 요구할 때는 수출이 환율과 관련된 그거인 거잖아.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표현 자체는 그래. 여기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순수출이 감소하지만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환율이 그대로 가만히 있고 이자율과 여기 소득 자체가 이제 처음엔 증가하게 되니까 처음에는 이게 증가하게 되면은 이렇게 순수출이 변화할 수 있는데 순수출 여기 Y고 외국이 얼마나 잘 사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환율 여기에 영향을 받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환율 자체도 지금은 고정환율 제도니까 변화 없어. 그러니까 원래는 5번 자체도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실제 소득이 뭐 설명 그렇게 했어요. 처음엔 국민 소득이 여기 증가하잖아. 이렇게 잠깐 증가하잖아. 그런 과정에서 자, 앞에서 본 것처럼 고정환율 제도 하에서는 소득이 증가하잖아. 여기 우리 얘기했죠. 좀 문제가 좋진 않아요. 참고로만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이렇게 얘가 이제 증가하잖아. 소득 수준이. 그 과정에서 소득의 증가로 그러니까 외국의 물건을 많이 사니까 순수출은 그래서 감소한다. 이렇게 된다고.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중에는 이제 원래 완전 고용 국민소득 수준으로 되돌아가니까 그땐 변함 없겠지만 일시적으로 이 상황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여기까지 ADAS까지 우리 해설에 나와 있는 것까지 보면은 아주 먼 장기가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만 생각을 하게 되면은 네, 그랬을 때는 국민소득이 증가하잖아. 네, 그런 의미에서 여기 보시면 순수출이 감소한다. 이렇게 본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끼워 맞히시기인데 뭐 별로 좀 좋지는 않습니다. 선지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요 문제를 계기로 해서 어떻게 보셔야 되는 거냐면 정부 지출이 증가했을 때 고정환율 제도랑 변동환율 제도가 어떻게 변했는가 둘 다 양쪽 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뭐 가볍게 봐주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2014년 문제를 마무리하는데 2014년 문제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출제자가 좀 의욕도 앞서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문제에 대한 약간 복수정답이라든가 오류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그러려니 하면서 그냥 출제 스타일만 보는데 초점 맞추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2015년도 문제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